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계량 경제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선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선형회귀 모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엔 어떻게 최적의 선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인 OLS의 원리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실제로 OLS 추정량을 계산하는 공식을 보고 이걸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서 그 의미까지 해석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OLS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최적의 선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뭘 따라 하려는 건지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바로 그 이상적인 목표, 이론 속의 완벽한 관계, 선형회귀 모형부터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점들이 우리가 관찰한 실제 데이터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점들 사이를 완벽하게 관통하는 저 직선,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보이시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모집단 회귀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말하자면 10만이 아는 두 변수 사이의 진짜 관계, 완벽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상적인 선입니다. 바로 이 시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일종의 보물지도 같은 겁니다. 저기 베타 제로와 베타 1이라는 두 개의 숫자, 즉 절편과 기울기만 알면 저 완벽한 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이 완벽한 선을 절대로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건 그저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점들 뿐이죠. 자, 그럼 이제 이상적인 이론의 세계에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건 완벽한 보물지도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 조각들 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탐험의 시작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캘리포니아 420개 교육구의 실제 데이터인데요. 보시다시피 관계가 아주 깔끔한 직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점들의 무리로 나타나죠. 여기서 계량정제학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점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은 뭐,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저렇게도 그을 수 있고 사실 무한히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대체 뭐가 최고의 선일까요? 최적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수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방금 던진 그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정말 우아하고 강력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보통최소자승법, 우리가 흔히 OLS라고 부르는 원리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OLS는 모든 데이터 점들로부터 평균적으로 가장 가까운 직선, 딱 그거 하나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 수식, 이게 OLS의 모든 걸 담고 있는 핵심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죠. 먼저 괄호 안에 yi-b0-b1xi,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실제 데이터값 yi에서 우리가 그린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즉 오차 또는 잔차를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오차는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라서 그냥 더하면 서로 상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제곱해버리는 겁니다. 제곱하면 모두 양수가 될 뿐만 아니라 값이 큰 오차에 더 큰 벌점을 주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즉 이 모든 점들의 제곱된 오차를 전부 더해서 그 합을 가장 작게, 미니멈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직선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OLS의 목표입니다. 정말 기발하죠? 이 최소화 원리는 그냥 좋은 생각이네 하고 개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를 수학적으로 풀면 우리에게 최적합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공식을 딱 던져주죠. 이것이 바로 OLS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울기 공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간단해요. 분자는 X와 Y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성, 즉 공분산을 나타내고요. 분모는 X 자체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분산입니다. 결국 이 공식은 X가 스스로의 변동성에 비해 Y를 얼마나 함께 움직이게 하는가, 그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울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기울기를 구하고 나면 절편을 찾는 건 아주 쉽습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구한 회귀선이 데이터의 평균점, 즉 X의 평균값과 Y의 평균값이 만나는 그 지점을 반드시 지나가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깔끔하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 공식들을 아까 봤던 캘리포니아 학교 데이터에 직접 적용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죠. 우리가 가진 420개 교육구 데이터를 이 OLS 공식에 넣었더니 바로 이 회기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 방정식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해주죠. 이제 이 숫자들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 우리가 추정한 기울기 값인 마이너스 2.28입니다. 이 숫자가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요? 바로 이 마이너스 2.28이라는 숫자가 OLS 분석의 핵심 결과물입니다. 이건 학생 교사 비율, 즉 학급당 학생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시험 점수는 평균적으로 2.28점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미입니다. 막연하게 관계가 있네의 수준이 아니라 OLS 덕분에 우리는 그 관계를 얼마나인지 정확한 숫자로 정량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OLS의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OLS라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OLS를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OLS가 계량 경제학의 초석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OLS가 경제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표준처럼 사용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리가 직관적이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통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이 만족된다면 이 OLS 추정량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선형 추정 방법보다도 평균적으로 실제 값에 가장 가깝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믿을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선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찾은 이 선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구한 저 마이너스 2.28이라는 추정치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 바로 이 추정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이 우리 여정의 다음 단계가 될 겁니다.